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이 지상직 얘기하는 그 지상직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항공사 지상직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곳은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직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게 될 그 파트인데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체크인 카운터에도 팀이 나눠져 있어요. 상용 고객 카운터, 프리미엄 카운터죠. 그 다음에 일반석 카운터, 그리고 외항사 지원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카운터는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나 또 마일리지가 많으신 상용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일반석 카운터는 일반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구입하신 분들이 수속을 하시는 카운터고요. 외항사 지원팀은 외국 항공기가 한국에 취항을 하는데 그 나라 직원들을 체크인 에이전트로 다 뽑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조업을 줍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그 외항사를 대행해서 직접 수속을 조업할 수도 있는 거고, 단가가 안 맞으면 에어코리아나 KA에다가 또 2차 도급을 할 수도 있겠죠. 항공사가 직접 조업을 맡게 되면 대한항공 직원이지만 외항사 지원팀에서 외항기 수속이나 출도착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장단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프리미엄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비해서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비자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업무가 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VIP나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드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음에 없는 칭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방 좀 선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래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많은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어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업무 지식이 깊어진다는 점. 단점은 상당히 힘듭니다. 성수기 같을 때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외항사 지원팀 같은 경우의 장점은 평소에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외항사의 매니저들과 좀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거. 국적사 손님들에 비해서 서비스 기대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서비스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단점은 우리 회사의 카운터에서 수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진급에서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 개 더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카운터에 손님들이 줄 서는 곳에 맨 앞에 보면 줄을 세우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이 업무를 플로어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맞게 카운터를 찾아오셨는지 안내를 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이 업무 담당자는 항공사마다 좀 방침이 달라요. 어떤 항공사는 공항공사의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공사는 우리 회사의 매니저가 거기서 플로어 서비스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이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케바케.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서는 사실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부서예요. LD라는 팀인데요. 이 LD라는 팀은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이냐면요,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가려면 머리 쪽이 더 가벼워야지 이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기의 그 무게중심을 맞추는 부서가 LD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 무게를 따져서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 계산을 하고 배치를 하는 그런 부서예요. 내려와. 이 LD 부서에 가시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격증은 여러분이 일반 학과에서는 따시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입사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서는 출국입니다. 제 쇼업을 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요. 항공기가 도착을 하면 들어가서 비행기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대부분 항공기가 할시간 45분이나 30분 전에 보딩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기내에 들어가서 기장님께 보딩을 언제부터 할까요? 라고 여쭤보고, 기장님이 5분 후부터 보딩 사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5분 후부터 가능하니까 올라가서 탑승 준비 방송하고, 그리고 먼저 탑승하셔야 되는 분들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탑승을 도와드리면서 보딩 패스를 기계에 띡띡띡띡 찍죠. 그래서 그걸 찍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다 타면 이제 남은 손님들을 보면 한 대여섯 명 남아 있어요. 거의 안 타신 분들이. 그러면 막 뛰어나가서 김수달 손님 찾아가지고 그 손님 찾아내서 빨리 오세요 해서 비행기에 태우고 모든 손님을 다 온보드 시킨 다음에 항공기 문을 닫고 푸시백 하는 것까지 보는 그런 업무이고요. 상당히 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행동이 좀 재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눈치가 빠른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좀 막 다이나믹하고 바쁘고 빨리빨리 하고 이런 업무를 좋아하신다 하면 출국 파트가 딱 맞으실 거고요. 게이트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만보예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도 많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도착장으로 내리시죠. 그럼 손님이 내리시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화물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서성거리는 항공사 직원들이 한 명씩 있죠. 혹시 나오다가 떨어지거나 뭐 뭉쳐지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 수화물이 부서졌어요, 뭐 젖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손님을 수화물 파트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 사고에 대한 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은 그 파손된 수화물에 대해서 뭐 새 걸로 교체를 해드린다든지 뭐 현금으로 보상이 나간다든지. 이 수화물 파트의 장점은 손님이 그렇게 항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한 편이라는 거. 근데 단점, 문제가 있는 손님들만 온다는 점. 그래서 항상 기분이 항상 별로 좋지 않은 손님들만 만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LCC는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얼마 전에 제주항공이 오픈하긴 했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라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같은 경우 구역 안에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뭐 라운지 손님이 오시면 이분이 라운지에 입장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능하시면 이제 입장을 안내를 해드리고, 안에 있는 우리의 뭐 음식이라든지 기물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라운지에서 주무시느라고 안 타신 분이 있다면 이제 방송도 해드리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운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직원의 그 이미지나 어피어런스를 많이 따지는 부서예요. 장점은 업무가 비교적 좀 편하고 업무 환경이 좀 청결하고 좋다는 점. 단점은 이 라운지에서만 계시면 체크인이나 출발같이 항공기 오퍼레이션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약간 좀 만약에 타사로 이직을 희망하신다면 이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마일리지 카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일리지 카드를 발행을 해드리고, 또 이미 되어 계신 분이 뭐 잃어버리셨다든지 아니면 재발급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또 항공 마일리지는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족 회원이 되면 뭐 마일리지를 쉐어하시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약간 부수적인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런 서류들을 접수를 받고 손님들의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해드린다든지. 또 한 군데 숨겨져 있는 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팀은 이름이 EDI라고 하는데요. 이 EDI는 우리가 항공기를 출발을 시키려면 검역, 세관, 법무부, CIQ라고 불러요. 이 세 군데 기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출항 보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비행기에 몇 명이 실렸고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 기물은 뭐가 실렸고 뭐 언제 출발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직접 종이로 갖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1시간 전에 마감이에요. 마감이 딱 되고 나면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하셔서 그 정보를 전산 작업, 이 세 군데 CIQ 기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서는요, 체크인이랑 출국이라고 생각해요. 항공사의 매니저로 이직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항공기 오퍼레이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일리지 카운터나 라운지나 뭐 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공기 오퍼레이션을 직접 보시거나 또 손님 불만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응대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직하기가 좀 불리합니다. 만약에 항공사로 입사를 하신다면 그 부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 회사나 조업사를 지원을 하신다면 부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력을 쌓고 어느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 외항사 매니저가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거의 입사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외항기 오퍼레이션을 보는 그런 조업사에 입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포트나
샤프, 그리고 에어코리아 중에서 외항사 지원팀, 그리고 KA에서도 외항사 지원팀 있겠죠. 외항사나 LCC로 이직하기 좋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라운지나 수화물 쪽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뭐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화물이나 수화물이나 라운지에 계셔서 그 경력을 쌓아서 그걸로 매니저가 될 수 있나요? 하시는데 사실 업무가 완전 달라요.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화물에서 여객으로 오시려면 아예 그냥 신입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경력 인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나는 수화물만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여객으로 언젠가 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여객에서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분이 지상직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업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꿈에 따라서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실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